요즘 불면증 때문에 멜라토닌 영양제를 많이 드시죠? 그런데 부작용까지 있다는 사실 알고 보셨나요? 그냥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온몸은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멜라토닌을 사서 드시는데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도 점점 듣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멜라토닌의 진짜 효과와 안전한 복용법,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숙면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의 진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면 부족이 부르는 무서운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숙면법을 실전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네 번째, 숙면에 좋은 음식과 차를 증상별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숙면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뇌의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두워지면 분비가 시작되고 밝아지면 분비가 멈춥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 영양제를 찾으시는 겁니다. 약국에 가면 3ml, 5ml, 심지어 10mg짜리까지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멜라토닌의 효과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잠드는 시간을 약 7분 정도 앞당기고 총 수면 시간을 8분 정도 늘리는 수준입니다.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셨다면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5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히려 55세 이상에서 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 씨는 2년 동안 매일 밤 멜라토닌 5mg을 복용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점점 듣지 않아 용량을 10mg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자주 깨고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계속 졸리고 무기력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멜라토닌 장기 복용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멜라토닌을 끊고 나서야 두통과 무기력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멜라토닌은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두통입니다. 마치 숙취처럼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졸음과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화불량,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간 복용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계속 멜라토닌이 들어오면 자체 생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을 어떻게 복용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최소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mg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mg 제품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0.3mg부터 시작하도록 권장합니다. 둘째,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셋째, 단기간만 복용하세요. 멜라토닌은 시차 적응이나 일시적인 불면증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주에서 4주 이상 장기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달 이상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면 계속 복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빛 환경을 함께 조절하세요. 멜라토닌을 먹고도 밝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복용 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멜라토닌보다 더 안전하고 근본적인 수면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자연적인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을 단순히 잠 못 드는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 전체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 위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 작업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특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거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성 물질이 뇌에 계속 쌓이면서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65세 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5년 동안 매일 4-5시간씩만 주무셨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 그냥 일어나 TV를 보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수면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6개월 후 인지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것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빠르게 뜁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4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과 비만입니다. 잠을 못 자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자꾸 야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미만인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입니다. 수면과 정신 건강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10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잠을 못 자면 백혈구 기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가는 것도 수면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육 감소와 노화 촉진입니다.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은 대부분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유지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며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근육이 빠지고 피부가 빠르게 늙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건강의 핵심인데 수면 부족은 이를 방해합니다. 72세 이 씨는 매일 운동을 하는데도 근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밤에 3-4시간밖에 못 자고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늘린 후 같은 운동을 해도 근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 심장병, 당뇨, 우울증, 면역력 저하, 근육 감소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숙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도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미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미 해군 비행학교에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 개발한 방법인데 놀랍게도 96%가 단 2분 만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총소리가 나는 전장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파리 수면법입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해파리를 떠올려 보세요.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우세요. 베개 높이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이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조절합니다. 이제 얼굴부터 시작합니다. 이마에 힘을 빼세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면 그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꺼풀에 힘을 빼고 눈동자도 편안하게 놓습니다. 턱에 힘을 빼세요. 이를 악물고 있었다면 살짝 입을 벌려 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합니다. 혀도 입천장에서 떨어뜨려 편안하게 놓습니다.
입 주변, 볼 근육도 모두 늘어뜨립니다. 이제 목과 어깨로 내려갑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 않나요? 천천히 어깨를 아래로 내리세요. 목 뒤쪽 근육도 늘어나는 느낌으로 힘을 뺍니다. 양쪽 팔로 내려갑니다. 오른팔 위쪽, 팔꿈치, 아래팔, 손목, 손가락까지 차례로 힘을 빼세요. 팔이 침대 속으로 푹 빠지는 느낌입니다. 왼팔도 똑같이 합니다. 가슴과 배로 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가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배에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배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허벅지에 힘을 빼세요. 무릎, 종아리, 발목, 발가락까지 차례로 이완시킵니다. 발이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놓아둡니다. 이제 온몸이 해파리처럼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침대가 내 몸을 받쳐주고 나는 그냥 떠있는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10초만 유지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나는 지금 편안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근육을 일부러 긴장시켰다가 푸는 과정을 반복하면 몸이 이완 상태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주먹으로 꽉 쥐세요. 5초 동안 힘을 주고 그 다음 한 번에 확 풀어버립니다. 손가락이 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이제 오른팔 전체에 힘을 줍니다. 팔을 굽히고 근육을 수축시키세요. 5초 유지. 그리고 확 풀어버립니다. 왼손, 왼팔도 똑같이 합니다. 어깨를 귀 쪽으로 끌어올려 긴장시킵니다. 5초. 그리고 확 떨어뜨립니다. 이마를 찌푸려 올립니다. 5초. 풀어줍니다. 눈을 꽉 감습니다. 5초. 풀어줍니다. 입을 크게 벌립니다. 5초. 다시 편안하게 놓습니다. 가슴에 힘을 주고 큰 숨을 들이마십니다. 5초. 천천히 내쉬며 풀어줍니다. 배에 힘을 줘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5초. 풀어줍니다. 엉덩이를 조입니다. 5초. 풀어줍니다. 허벅지, 종아리, 발에 차례로 힘을 줬다가 풀어줍니다. 이렇게 전신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몸이 정말 깊이 이완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세 최 씨는 이 방법을 배운 후 매일 밤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하니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근육 이완법을 시작하면 5분 안에 잠드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4-7-8 호흡법입니다. 이것은 요가에서 유래한 호흡법인데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입으로 완전히 숨을 내쉽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4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7초 동안 숨 참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3, 5, 6 정도로 줄여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이 호흡법을 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릴 테니 직접 실습해 보세요. 먼저 입으로 후 하고 숨을 완전히 내쉽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해봅니다. 들이마시기 하나, 둘, 셋, 넷. 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느낌이 오시나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하면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 당장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아 효과가 덜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주는 매일 밤 실천해 보세요. 몸이 이 패턴을 기억하면 점점 더 빨리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도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상별로 가장 효과적인 차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불면증 유형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은 서양에서 수백 년 동안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온 허브입니다. 캐모마일에 들어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이것은 불안을 줄이고 진정 효과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뒤척이시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마음은 졸린데 몸이 편안해지지 않아 계속 뒤척이는 경우 말이죠. 캐모마일 차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62세 정 씨는 매일 밤 침대에서 1시간씩 뒤척였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캐모마일 차를 자기 1시간 전에 마시기 시작했는데 2주 후부터 뒤척임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몸이 스르르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캐모마일 차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티백을 35분 우려내세요.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 국화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태차입니다. 감태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자라는 해조류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감태의 놀라운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감태에 들어있는 디에콜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과 수면 개선에 동시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감태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68세 한 씨는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에도 자주 깨고 낮에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감태차를 3개월 동안 꾸준히 마신 후 잠도 깊게 자고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태차는 시중에 티백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감태 특유의 바다 향이 있는데 익숙해지면 구수하고 편안한 맛입니다. 세 번째는 라벤더 차입니다. 라벤더의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라벤더에 들어있는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 성분이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특히 긴장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의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열감, 식은땀과 함께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라벤더는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갱년기 여성이 4주간 라벤더 차를 마셨더니 불면증 점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57세 윤 씨는 갱년기 이후 밤에 갑자기 더워서 자주 깼습니다. 식은땀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라벤더 차를 매일 저녁 마시고 베개 옆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한 달 후 열감이 줄어들고 잠을 깊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라벤더 차는 은은한 꽃향기가 나면서 약간 달콤합니다. 자기 전 조용히 앉아서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면 그 자체로 명상이 됩니다. 단,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저혈압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대추씨 차입니다. 대추씨는 한방에서 산조인이라고 부르며 오래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됐습니다. 대추 과육이 아니라 씨앗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추씨는 심장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또한 자다가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든 분들께도 효과적입니다. 대추씨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줍니다. 74세 송 씨는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해 잠을 못 이뤘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 3시에 깨면 그 후로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대추씨 차를 저녁에 진하게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효과를 못 느꼈는데 2주 정도 지나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간에 깨도 다시 잠드는 것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대추씨 차는 만드는 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추씨를 깨끗이 씻어 물에 30분 정도 불립니다. 그 다음 물 1리터에 대추씨 20에서 30g을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이상 달입니다. 은은한 고소한 향이 나면서 연한 갈색이 됩니다. 하루 2-3잔 나눠 마시되 저녁에 한 잔은 꼭 드세요. 시중에 대추씨 분말이나 티백 제품도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4가지 차 중에서 본인의 증상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뒤척임이 심하다면 캐모마일 차, 기억력 저하와 불면증이 함께라면 감태차, 긴장과 스트레스, 갱년기 불면이라면 라벤더 차, 근심 걱정이 많고 자주 깬다면 대추씨 차,
한 가지를 선택해서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드셔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천천히, 따뜻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급하게 마시는 것보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 한 잔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자체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의식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차 중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찾으면 오늘 밤부터 숙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숙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은 특별한 약이나 차보다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카페인을 끊으세요.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십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후에도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에도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졸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오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모든 음료를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도 해당됩니다. 대신 보리차, 결명자차 또는 앞서 말씀드린 허브차를 드세요. 65세 김 씨는 평생 하루 5잔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지막 한 잔은 늘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카페인을 정오 이후 끊었더니 처음 며칠은 오후에 졸렸지만 일주일 후부터 밤에 훨씬 빨리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빛을 관리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해 조절됩니다. 밤의 밝은 빛, 특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침실은 더욱 어두워야 합니다. 완전히 암막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는 최소 1시간 전에 끄세요. 어떤 분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이것은 뇌에게 아직 깨어 있어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꼭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고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70세 박 씨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1~2시간씩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자명종 시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잠이 오면 불을 끄고 잤더니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낮 동안 햇빛을 쬐고 산책하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집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쬐세요. 산책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적당한 신체 활동은 몸을 건강하게 피곤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습니다. 단, 격렬한 운동은 저녁 4시 이전에 하세요. 너무 늦은 시간에 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렵습니다. 72세 이 씨는 낮에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한 달 후 낮에는 활기가 생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오 이후 카페인 금지, 밤에는 빛 차단, 특히 전자기기, 낮에는 햇빛과 산책.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은 멜라토닌의 효과와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수면 부족이 치매, 심장병, 당뇨, 우울증 같은 무서운 질병을 부른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2분 만에 잠드는 해파리 수면법과 근육 이완법, 478 호흡법도 배웠습니다. 증상별로 맞는 숙면차 4가지, 그리고 생활 속 숙면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멜라토닌은 반드시 단기간
올바른 시간에만 복용하세요.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고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세요. 2, 4주 이상 장기 복용은 피하시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둘째, 해파리 수면법과 근육 이완법을 매일 밤 실습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2주만 꾸준히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478 호흡법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본인에게 맞는 숙면차를 선택하세요. 뒤척임이 심하면 캐모마일, 기억력과 수면 모두 문제라면 감태차, 긴장과 갱년기 불면은 라벤더차, 근심 걱정과 자주 깨는 증상은 대추시차.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드셔보세요. 넷째, 생활습관 3가지를 반드시 지키세요. 정오 이후 카페인 금지, 밤에는 빛 차단, 스마트폰은 침실 밖으로, 낮에는 햇빛과 산책으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 회복.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잠은 약이나 영양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은 훨씬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노후 건강을 지켜보세요.